자, MBN골드 대표 전문가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오늘 장 끝나고 4시 반 넘어서면서 또 시황과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당히 사실 뭐 마이너스 1%대 하락이라서 급락까지는 아닙니다만, 근데 오전장에 상승 출발했던 건 대비해서 본다면 고점 대비해선 거의 2% 빠진 거기 때문에 2% 가까이 빠진 거기 때문에 많이 빠졌다. 체감적으로 굉장히 좀 힘든 장세였다. 근데 이제 이 하락한 이유, 어쨌든 이거는 조정으로 보는 게 맞는 거고, 조정이 끝나면 또 올라갈 텐데 이 조정이 나왔던 이유를 아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야 되고, 대응은 뭡니까? 종목으로 대응을 세워야겠죠. 종목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고,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오늘은 이제 시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종목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렸죠. 어제는요. 어제 유튜브에서 항상 제 유튜브에는요, 예, 최현덕으로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지난 주말에 제가 지금 시장이 이제 국채금리 때문에 빠지지는 않아요. 그죠? 예. 요것 때문에 빠지지 않습니다. 시황 정확히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메타버스 시대 말씀드리면서, 완벽한 종목 장세다 말씀드렸는데, 종목 위주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시황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왜냐면 시장이 왜 빠졌는지 알아야 왜 반등하는지 알고, 그래야 또 언제쯤 올라가겠다, 얼마만큼 올라가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면은 어쨌든 보자고요. 시장을 보면은, 자,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1%, 시장이 계속 안 좋았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쵸? 예, 시장이 뭐 계속 안 좋았던 부분이고, 코스닥이 어제 보니까 기사에 뭐 코스닥 9일 연속 상승했다 여기 나왔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이 9일 연속 상승하는 동안에도 하락한 종목 숫자가 더 많은 날이 이틀 연속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체감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았죠. 예, 지수만 조금씩 올라가는 뭐 그런 장세였는데, 어쨌든 오늘의 하락이 나온 겁니다. 이 하락이 왜 나왔냐? 중국 증시 영향이 컸죠. 그래도 이제 막판에는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중국 상해 증시입니다. 막판에 조금 올라서 이제 끝났습니다. 마이너스 0.93. 네. 실시간 끝난 거 4시 반에 끝나니까. 중국 증시의 영향으로 하락이 나왔는데, 중국도 어땠습니까? 중국은 사실 빠지고 나서 아직 올라온 것도 아니었죠. 좀 올라오다 망한 거니까. 예. 그나마 코스닥이 좀 올라왔던 거예요. 예. 코스피도 좀 못 올라서고 있고. 다만 이게 계속 빠질 것이냐?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국채 금리에선 어느 정도는 좀 벗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우리 시장을 빠지게 만들었던, 우리 시장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 국채라는 악재에서는, 물론 이제 앞으로 또 국채가 좀 더 올라간다면은, 다시 한번 또 올라간다면은, 어, 저, 시장이 또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음. 다만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SLR, 미국이 이제 앞으로 이 자본 규제 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국채금리가 한번 또 올랐었고, 주말에. 예. 근데도 불구하고 1.75까지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지금 이제 국채를 보면 이렇게 안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제 1.66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올라가봐야 1.75 정도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는 많이 벗어나 있다. 그 앞으로 시장을 뭐 빠지게 한다라든가, 뭐 시장을 올라가게 한다라든가, 그런 것들은 국채하고는 이제 점점 좀 멀어질 것 같고요. 예. 뭐하고 뭐 때문에 좀 또 올라가고 빠지겠냐? 바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고, 이게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유럽, 예, 서방 국가 대 중국과 러시아의 싸움이 되고 있다. 여기 이제 북한도 살짝 발을 담가놨습니다. 예, 북한이 이제 저 중국이 이번에 알래스카에서 미국 만나고 오니까는 힘내세요 하고 또 이제 연락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중국, 러시아, 북한의 연합전선 여기에 미국과 유럽 서방 국가의 어떤 그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 이게 이제 무역 분쟁으로 뭐 번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런 우려감 때문에 하락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 하락 이유고요. 앞으로 시장이 또 빠진다면은 이러한 이유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겠죠. 시장에 대해서는요. 그죠? 음. 이 내용들을 제가 그 기사를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그게 이해하시는데 제일 좋을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와 있는데, 자, 미국, 영국, 프랑스, EU, 캐나다, 중국 제재 협공.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과거에 혼자 싸웠잖아요. 그래서 막 진짜 말도 못하게 뭐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이든은 동맹국들과 같이 대응하겠다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EU, 캐나다까지 해서 중국 제재 협공한다. 그래서 지금 이 위구르 문제라든가 홍콩 문제, 대만 문제 이런 어떤 인권 문제 갖고서 중국 제재 협공한다는 이야기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즉시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상당히 좀 심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때는 중국이 좀 그래도 트럼프의 비위를 좀 살살 맞췄습니다. 예, 근데 이제는 뭐 연합군으로 가버리니까 이게 뭐 누구 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어쨌든 어느 한쪽에서 양보가 좀 나와줘야 되는 건데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은 뭐 자기 나름대로 어쨌든 하나의 국가로서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서방 국가에서는 지금 홍콩이나 대만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좀 민주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많이 부딪히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거로 끝나면 되는데 지금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또 나와 있습니다만 중국도 맞대응하겠다 그래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잠깐만요. 러시아 외무부가 외무부겠죠, 그죠? 더 이상 EU와 관계 갖지 않을 것. 러시아하고 지금 협동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예, 러시아하고.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힘을 합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도 미국과의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푸틴이 이제 바이든한테 온라인으로 공개 대응하자, 대화하자, 대신에 온라인으로 생중계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바이든이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그 미국하고 지금 러시아도 굉장히 관계 안 좋은데 그런 걸 이용해서 러시아도 이제 어떤 중국의 힘을 좀 보태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오늘 나왔던 게 요거죠. 중국과 중러 외교 공동 성명에서 인권 문제, 정치와 내정 간섭 말아야.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 유럽과 미국의 중국 제재를 러시아가 이제 힘을 합쳐서 공동 대응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이것 때문에 오늘 시장 하락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과거에는 G2 국가만의 싸움이었습니다. 미국과 중반의 싸움이었는데 여기 이제 러시아 연합이 들어간 거고 북한도 힘을 보태고 있고 여기 이제 뭐 EU, 캐나다 다 들어가는 거죠. 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뭐 경제 부분에서 진짜 뭐 세계 대전이 일어났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빠진 것이다. 과거에 무역 분쟁 나왔을 때 우리 지수를 좀 보면 어, 코브스 P를 보면요. 코브스 P를 보면 요때 우리 코로나 전에 빠졌던 게 무역 분쟁 때문에 빠진 거죠. 예. 그래서 무역 분쟁 마무리되면서 쫙 올라가던 찰나에 코로나가 딱 걸려갖고 빠졌던 거고 다시 쫙 올라갔던 거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무역 분쟁이 계속 되면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장은 고점일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와중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은 우리 또 제 회원분들은요 수익 많이 났습니다. 왜냐면 무역 분쟁 관련해서도 올라올 종목들이 있는 거고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주도 섹터 대형주 장세보다는 개별 급등 장세가 나온다. 예, 개별 종목들이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무역 분쟁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있어서는 개별 종목들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알래스카 후속 조치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유럽하고 지금 미국이 공동 대응해서 중국을 제재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중국은 러시아하고 지금 연합을 해서 대응하겠다라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심상치 않은데 이게 연합전선 펼쳤기 때문에 알래스카 이후에 알래스카에서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 이후에 그 후속 조치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의 상승 하락을 본다기보다는 종목으로 예, 개별 종목 장세, 개별 급등 장세를 보는 게 맞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개별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어제 제가 대형 포장도 말씀드려놨죠. 어제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주말 영상에서 보시면 유튜브에서 최현덕으로 검색해서 보시면 자 주말 같은 경우는 국채금리 이해하셔라 라고 해서 다 말씀드려놨고 여기 시황유주였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시대 개막한다면서 종목 말씀드렸는데 어제 종목주를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얘기했던 것 중에서 사실 M게임은 가다 말긴 했는데 예, M게임도 굉장히 세게 올라갔었죠. 근데 이제 M게임은요 끝난 거 아닙니다. 예, 조만간 여기 넘어서 제가 볼 때는 11,000, 2,000원까지 또 올라갈 거예요. M게임은요. 예, 13년 만에 박스를 돌파했다. 13년 만에. 그리고 VR, AR 게임이 있어서 한빛소프트가 지금까지 대단히 올랐지만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M게임이 간다. 왜? 얘네가 VR 테마파크 준비하고 있다. 메타버스 관련주는 지금 VR 콘텐츠 갖고 있는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예, 관련해서 알차라는 하드웨어 쪽이고 빅히트 같은 경우도 제페토에 가장 많이 투자한 기업이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당연히 뭐 계속 준비하는 게 맞는 거고요. N게임도 올랐고 그 다음에 제가 대형 포장 같은 경우도 어제 정치 테마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치 테마주로서 아이고 그죠? 근데 역시나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대형 포장도요. 그죠? 오늘 진양산업 오세훈 관련주로 올랐고 예. 그래서 지금 정치적인 정치 테마주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런 개별적인 내용들 제가 화성 테마파크 이야기했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이 신세계 편지 보냈다고 감사하다고 세금 까주겠다고 그죠? 그러면서 거기에 윤석열까지 붙어버린 거 대형 포장은요. 예. 이런 개별 급등들을 알고 있어야 지금부터 시장 대응이 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종목은 다 말씀드렸으니까 어제 것도 좀 참고를 해보십시오. 네. 어제 영상에 다 여기에 종목들 위주로 좀 많이 설명을 좀 드려놨습니다. 어제 요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어쨌든 시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종목까지 같이 이어나갈 건데 자, 어쨌든 미국과 중국의 G2 싸움에서 이제는 미국 유럽 연합에다가 여기 뭐 캐나다 같이 붙어 있는 거고 예,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중러 아닙니까? 북한까지 붙는 거고요. 그럼 요 관련주 자 미중 무역 전쟁이 있을 때 뭐가 올라가겠냐? 일단은 기본적인 거는 히트루입니다. 기본적인 거는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은 급락이 나왔는데 유니온은 어때요? 유니온은요. 시장은 급락이 나왔지만 유니온은 지금 시가총액이 오늘 1,500억이 안 되는데 거래대금이 3,200억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량 장악이라고 했죠. 물량 장악. 예. 자, 시가총액이 1,500억이 안 되는데 거래대금이 3,000억 나왔다. 이건 누군가 물량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냥 얘는 가면 상한가다. 가면. 예. 오늘 상한가가 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미중 무역 전쟁 이제는 미중 무역 전쟁이라기보다는 이걸 뭐 앞으로 이제 이 언론에서 뭐라고 이름을 붙일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서방 국가 대 뭐 중국의 싸움 뭐 이런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지금 이러한 것들을 본다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보지 말고 제가 이 종목을 보란 이야기고 개별 급등장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럼 이런 걸 본다면 쉽게 끝나지는 않을 텐데 그렇다면 유니온은 제가 볼 때는요.
여기서 물량을 다 모아놨단 말이에요. 이 거래가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여기를 뚫으면 그냥 무조건 상한가 들어가는 거예요. 유니온은요. 네. 근데 여기에 뭐가 하나 또 있냐면, 여기 제가 또 보여드려 볼게요. 이거를 아시면, 예, 아마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하기 쉽게 제가 이제 뉴스를 그따 끌어다 보여주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중국이 미얀마 쿠데타로 히트로 수입 차질. 예. 자, 운송난에 직면해서 세계적 부족 사태에 있을 것이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이거면 어쨌든 어떻게 보면 중국이 이제 그 실제로 히토류 수출을 제한시킬 수 있는 그런 법도 만들어놨고, 그렇죠? 법도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히토류를 이제는 싼 값에 팔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미얀마 쿠데타로 인해서 여기서 지금 그 가져오는 히토류가 상당하다고 그래요. 예. 근데 미얀마 쿠데타로 인해서 지금 못 가져오니까는 세계적 부족 사태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국이 이 미얀마 쿠데타 이후에 미얀마에서 히토류를 들여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죠? 중국은 전자제품과 군사무기 등의 필수적인 전략자원이 히토류 매장이 가장 많은 나라다. 하지만 미얀마산 히토류 광석, 특히 중히토류의 수입 의존도 상당하다. 그러니까 꼭 무역 전쟁이 아니더라도요. 지금 히토류였던 공급 부족 사태가 미얀마 쿠데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얀마 강선 히토류 채굴은 정상적이지만 물류가 문제다. 중국 동부 장시성 간저우의 한 히토류 업체가 밝혔다. 네.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니온이 지금 급등이 전출해 있는 거고요. 먼저 올라간 게 좀 가볍게 올라간 게 해인. 예. 최근에 제일 먼저 올라갔던 게 뭡니까? 동국 RNS. 그죠? 해인도 이제 출발한 거고요. 원래 대장은 유니온이에요. 근데 유니온은 지금 매물 소화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3천억 대를 다 해놓은 겁니다, 지금. 그 3천억 갖고 1,500억 대의 매물을 거의 다 소화해 놓은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이런 히토류 싸움에 있어서 뭐 미얀마에서도 공급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유니온은 더 급등 가능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중무역 분쟁에 있어서 히토류는 계속 봐야 될 종목들이고요. 유니온부터 포스코한테 또 많이 올랐긴 합니다만 예, 좀 충분한 조정이 나와 있고 자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세노텍이 또 올라서고 있죠. 세노텍, 티플렉스. 예. 그래서 히토류 관련주는 미중 무역 분쟁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봐야 될 종목이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네,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게 뭐가 있을까? 네, 바로 디지털 화폐입니다. 네, 미중 디지털 화폐 주도권 이거 오늘 나온 뉴스예요. 디지털 달러 대 디지털 위안. 네, 얘는 이미 시작했어요. 예, 최소한 지금 얘는 내년부터 상용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파월 의장이 2년 뒤에 공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2년 뒤에. 중국은 이미 이 개발에 나서서 이미 4개 도시에서 시범 사용하고 있고, 다만 이 미국은 인재 개발하고 있다.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디지털 달러라는 것은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걸 말하는 거. 중앙은행에서. 예.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래 사용에 통용될 디지털 화폐에 대한 구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디지털 화폐 패권을 놓고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원래 지금 기초통화는 뭐예요? 지금 기초통화가 달러죠. 근데 지금 위안화가 그럼 도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디지털 화폐를 중국이 빠르게 진입했을 때 예, 달러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것 갖고도 미국이 제재를 가할 수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국이 가장 강한 게 뭡니까? 군사력도 강합니다만 이 달러가 기초통화이기 때문에 강한 거거든요. 그걸 지금 이제 중국이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 디지털 위안화 상용화를 추진 중인 중국인민은행은 디지털 위안화 사용자들의 데이터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원래 이 디지털 화폐가
가상화폐가 돈 세탁하기 쉬운 거 아닙니까? 근데 중국은 익명성을 부여하긴 하지만은 완전한 익명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좀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 관련주가 좀 빠지긴 했었는데 시장도 하락이 나왔었고요.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땐 사 모아나가야 될 그런 종목들이다. 파월 의장이 일단은 뭐 법부터 좀 만들어 놔야 되고 해서 약간 선을 그은 발언을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연준은 디지털 화폐 연구 공개 임박했다. 그래서 월가 은행 카드사가 좌불안석이다. 디지털 화폐가 나왔을 때는요, 은행 카드사가 수입이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은행이나 카드가 지금 은행 같은 경우도 수수료, 카드 수수료, 은행 이자 이런 것들을 먹고 사는데 디지털 화폐가 나오면 굳이 예금을 해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자 수입이라든가 아니면 카드 수수료 이런 거를 가져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파월 의장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2년 뒤에 나올 것이고 지금 당장은 뭐 필요한 게 아니다. 많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관련 정보들 하락이 나왔지만은 실제로 앞으로도 이제 그 이번 주에도 연준 위원들이 발언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지금 보스턴 연구원 쿠나 부대표는 지금 하고 있는 연구 자금은 연준이나 재무부, 의회가 반드시 짚고 넘어갈 문제를 우회하면서도 디지털 화폐로 무엇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그런 의미, 그런 연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예. 그래서 지금 각국의 디지털 화폐 경쟁을 보면 많은 국가들이 지금 디지털 화폐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국가들이. 그죠? 그래서 어젯밤이 연준의 디지털 화폐 연구 작업에 대한 파월 의장의 숨고르기 발언. 예. 그러니까 약간 좀 선을 긋는 그런 발언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 아직 뭐 법제할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당장 할 거 아니다. 2년 뒤에 공개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은 이제 시작하는 거고 중국은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찬양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발언에도 불구하고 월가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결제 수단이 기존의 모든 플레이어를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월가의 모든 이들이 두려워한다. 대표적인 게 이제 카드 수수료예요. 은행 수수료인 거고. 예. 이런 면에 있어서 어쨌든 벌써부터 좀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예. 우리 한국은행도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은행도.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은 역시나 보시면 디지털위원회 상임와 박차 개인정보 보호를 모색하면서 지금 중국이 디지털위원회 상임와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빨라요 중국이. 이거를 지금 이제 이 미국이 지금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거를요. 네. 그래서 오늘 당장 나온 이야기를 보게 되면 오늘 아침에 나온 거죠.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오늘 3월 23일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따끈따끈한 뉴스예요. 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이 MIT와 7월 CBDC 이게 지금 디지털 전자화폐 말하는 거예요. 네. MIT와 7월 CBDC 프로토타입 공개 예정이다. 파월은 2년 뒤에 공개한다 그랬지만 모든 것을 이미 이제 이 연준하고 MIT는 7월 달에 이저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 프로토타입을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 화폐에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할지는 아직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관련 내용들을 공개할 것이다. 예. 그 연준의 이번 조치는 중앙은행이 재무부나 의회의 승인 없이 주요 이슈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하나 이 트렌드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카리브의 섬나라까지도 디지털 화폐를 도입한다. 예, 곧 전 세계 중앙은행 90%가 CDBC 실험 중이다. 이 중에서 지금 중국이 가장 빠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중 무역 분쟁의 핵심으로 떠오를 수도 있어요. 일단 미중 무역 분쟁의 핵심은 히토류인데, 예. 지금 이제 어쨌든 그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G2 국가에서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거였다면 지금은 이제 이 연합전선을 구축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중국의 달러 패권 도전은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무역 분쟁의 어떤 깊이가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래서 관련주들 보시면은 한네트가 제일 많이 올랐던 건데 오늘 빠졌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빠질 때마다 무조건 사 모아야 합니다. 예. 최대 수혜 정보 갤럭시아 머니트리 마찬가지예요. 예. 이재명 관련주기도 하고 그다음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이 효성의 계열사라서 실제로 전자화폐 있죠. 예. 전자 결제 업체거든요. 이 지역 화폐. 지금 이재명 지사가 가장 잘하고 있는 게 지역 화폐를 통해서 뭐 이 수요를 지금 창출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 화폐를 통해서 또 어떤 그 지원금도 주고 있잖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 최대 수혜자 갤럭시아 머니터입니다. 그다음에 K사인 보안주들 오늘 급락 나왔어요. 다 시장 빠지면서 파월 의장이 뭐 선을 긋는 발언하면서 빠진 거거든요. 로즈시스, 예. 그다음에 KCT, KCS, 예. 이런 것들은 이렇게 대장주로 올라갔던 거 많이 올랐지만 대장주로 올라갔던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 매수해 두시면 조만간 또 올라갑니다. 왜냐면 디지털 화폐는 미중 무역 분쟁 속에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중국은 또 미중 무역 분쟁 준비를 위해서 서둘러서 상용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게 미국을 이길 수 있는 어떤 패권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디지털 화폐 관련주도 좀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오늘 시장에 하락이 나왔고 하락이 나왔고 그다음에 지금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 가지고 어떤 그 어떻게 보면 외부 변수가 변한 거예요. 지금 시장에 올라가는 펀더멘털은 변함이 없거든요. 시장에 올라가는 펀더멘털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거리두기 완화도 잘 되고 있으면서 백화점 매출 증가하고 있죠. 내수 매출 증가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독일 같은 경우도 봉쇄 해제를 좀 미뤘습니다만은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세계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인플레 우려감, 원자재 급등, 예, 해운주의 어떤 그 운임 상승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나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만 좀 신경을 쓰면서 이런 이슈들 안에서 우리가 좀 종목을 좀 찾아본다면 오히려 시장은 많이 안 올라갈 거예요. 지난 1년 전부터 있었던 2년 동안에 미중 무역 분쟁이 있을 때 시장 자체는 못 올라갔습니다. 다만 거기서 급등했던 종목들은 꽤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죠? 지금 당장 박영선 오세훈만 본다 하더라도요. 여기서 우리가 뭘 봤냐면 정치 테마주만 대응했죠. 진양산업이 오세훈 관련주로서 급등 나왔고, 그죠? 뭐 써니전자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런 거 들고 있던 분도 없을 거예요. 써니전자 안내, 그죠? 괜히 또 이런 거 들어갔다 급락 나와서 또 때려 맞은 분들 없겠죠.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가야 되는 거 정책적으로. 그럼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뭐예요? 예. 자, 박영선이나 오세훈이나 누가 되더라도 재개발, 재건축을 허용한다. 이 두 분의 공약을 보게 되면은 주택 공급 위주의 정책은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예. 공급 확대에 대한 목소리는 한결같다. 실행에는 이제 지금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현 정부의 그걸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오세훈 같은 경우는 민간 주도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재개발, 재건축 허용 가능성도 커지고요. 예. 21개 다액도시대 강남북 균형 개발. 그래서 이쪽에서 아마 건설주 더 좋아지고 있는데 오늘 보시면 시장 바에서도 GS건설 올라갔죠. 그죠? 대림건설, 예. HD 현대산업개발. 남은 보궐선거 투표 기간 동안 정책에 대해서 아마 정책 싸움을 하게 될 텐데 이 정책주로 가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주가 좋아지고 있는 거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좀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 삼화페인트, 예, 삼화페인트. 그 다음에 삼표 시멘트 이런 것들. 삼화페인트, 삼표 시멘트, 예, 건설과 관련된 종목들. Y존도 뭐예요? 절삭공구 만드는 회사 절삭공구, 예, 건설 다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대형주에서도 건설주 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 개별주에서도 이런 종목들을 좀 접근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박영선 오세훈만 본다 하더라도 또 이 정치 테마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책 쪽으로 좀 접근을 한다면 예, 아마 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린 거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LG화학도 많이 빠졌고 삼성에서 많이 빠졌어요. 이것도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그 종목 상담 방송에서 더 사서 좋다를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지금 이거 얘기하면 너무 길어가지고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실제로 폭스바겐이나 뭐 지리자동차가 배터리를 직접 만들겠다라고 해서 빠지는 건데 현대차도 어제부로 직접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좀 강해졌는데 실제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전고체 배터리 나올 텐데 지금 리튬 계열의 배터리에 이 대규모 투자를 해가지고 남는 게 없다. 예, 10년 뒤면 끝날 거에다가 현대차가 대규모 투자를 하겠냐? 전고체 배터리 개발해갖고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 수식계열을 시키겠지만은 이 배터리를 직접 만들지 않을 것이다. BMW도 배터리 직접 안 만든다고 했거든요. BMW 같은 경우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오히려 시장 정상화된다면 좀 금방 올라갈 종목들이기 때문에 사두면 괜찮다. 지금 루시드 같은 경우도 보시면 루시드도 보시면 첫 전기차 에어드림 예, 아이오닉 완판됐던 것처럼 루시드도 지금 완판됐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종목은 뭐예요? 세원이요, 세원.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뭐 어제 그 종목 그만 말씀드린 곳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세원. 예. 기아차 관련해서는 구형테크, 아진산업. 예. 쭉 나왔지만은 이런 것도 매수 관점 봐야 되는 거죠. 기아차 오늘 빠졌지만은 예, 다음 주부터 노조가 좀 반대하고 있긴 한데요. 제가 볼 때는 사전 예약을 받아야 그만큼 그게 홍보 효과인 거기 때문에 사전 예약 다음 주부터 들어 시작하면은 지금 이 기아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쪽에 준비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 기아의 안판형이 나왔거든요. 형제난 기아. 사실 형제난은 아니죠 사실. 예, 형제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분 싸움 이야기하는 건데 그 정도는 그런 건 아니고요. K8이 사전 계약 돌입했다. 그러니까 현대하고 기아에서 차가 나오는데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아이오닉 5와 EV6 전기차부터 제네시스와 K8 예, 5분 만에 6천 돌파. 그러니까 기아차도 이제는 과거에 그냥 이 가성비 좋은 차에서 고급차 이미지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아는 겁니다. 예. 이런 거 봤을 때 사실 올라갈 내용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종목들이나 이 섹터만 본다면 올라갈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아. 근데 외부 변수, 이 미중 무역 분쟁 더 나아가서 이 중국과 러시아가 또 이제 그 공동 외교 성명을 냈고, 지금 이제 미국과 유럽이 연합 전선을 구축한다고 하면서 어떤 그 외부적인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빠진 것이다. 다만 그걸 제가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시장이 급락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차근차근 좀 힘이 빠지긴 할 거예요. 차근차근. 이렇게 빠지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차근차근 빠지는 와중에서 그래서 제가 시장은 좀 별로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개별 종목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개별 종목으로. 아시겠죠? 네. 지금 KT 같은 경우도 4천 원 이상 콘텐츠에 투자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오늘 이 디즈니 관련주도 뭐가 나서 지니뮤직 상한가 들어갔죠. 지니뮤직 상한가 들어갔고 KTH 상한가 들어갔고 예. 지금 그 어디에요?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들 또 디즈니 플러스 관련 손오공이에요. 손오공 손오공도 지금 시간이 좀 또 올라갔고 이런 종목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이제 이미 상한가 들어갔고 또 시간에서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기 힘들겠지만 이렇게 오히려 좀 개별적인 이슈를 강하게 갖고 있는 그런 종목도 올라간다. 그런 종목들이. 예. 자, 어제 포스코도 얘기했잖아요. 포스코. 미국 제조업계가 무역 확장법 232조. 예. 그러니까 그 철강 쿼터절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나라 피해줬는데 이제는 미국이 철강 수입을 좀 더 키우겠다라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포스코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포스코도. 중국이 생산 제한시키면서 철강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철강 가격은 올라가는데 미국이
더 많은 수입을 하겠다라는 게 무역확장법 232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좀 별로일 수 있어도 예, 오히려 지금 올라갈 정도는 꽤 나온다. 그래서 우리 VIP 회원님들도 제가 그런 정보도 위주로 좀 언급을 드리고 있고 말씀드리고 있고 또 그런 거 사놓기도 했고 앞으로 또 사야 되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시장과 같이 좀 녹여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녹여서.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이해됐다.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어떤 미국과 중국의 지도 싸움이 아니라 지금 이제 연합 전선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해했다. 1번 안 됐다. 2번 한번 눌러볼게요. 요거에 대해서 이해했다. 1번 안 됐다. 2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 하락이 나온 이유입니다. 그거를 알고 있어야 뭐가 됐든 대응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모르시면 어쨌든 시장이 뭐 올라가든 왜 올라가는지 빠지면 왜 빠지는지 그걸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중국이 빠진 이유고 그것 때문에 우리 시장도 같이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이 미중 무역 분쟁이 됐을 때 좀 더 좀 오히려 좀 모멘텀이 강해지는 그런 종목들을 좀 체크해두라 그겁니다. 히토리하고 전자 앞에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철강이라든가 대형수 쪽에서 자동차 쪽도 좀 좋은 얘기 많은 거고 오히려 지금 정치 테마에서는 건설 쪽가 수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VIP 회원님들도 지금 잘 대응하고 있고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요. 남은 시간 좀 편하게 보내시고 그 다음에 뭐 회원 가입하시는 분 다들 아시죠? 한 달에 88만원 서비스 7일 나갑니다. 예. 홈페이지에서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실 수 있고 전화 자동 결제로 02-3490-4666으로 결제 가능하다. 1대1 채널로 대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2034로 최현덕이라고 문자 발송하시면 가입 가능하다. 가입이 아니라 이제 이거는 공짜예요. 무료입니다. 예. 문자를 보내시는데 최현덕이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시면 되는데 어디로 보내냐? 샵 2034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1대1로 저랑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링크가 나갈 거예요. 문자로요. 문자 비용은 100원이고 예. 그래서 지금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저 사칭하는 사람 속지 마시고 이걸로 문자 보내시면은 저랑 콕 집어서 다른 사람이 아닌 저랑 이야기할 수 있고 1588-0648로 고객센터에 문의하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입하실 분은 가입하시고요. 저는 포트를 꾸려서 운영하기 때문에 모든 매수와 매도 문자로 나가고 중장기 홀딩 물타기 없고 매도 없이 매수만 하지 않고 포트를 꾸리기 때문에 포트를 꾸리지 않고 리딩하는 곳은 사기다라고 했죠. 종목 추천이 한 2달 3개월 전까지 해서 한 50개 되는데 그 중에 올라간 것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는 뭐가 올랐어도 그 회원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그런 곳은 다 사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걸 명심하십시오. 포트를 꾸리기 때문에 저도 지금 수익 많이 안 나고 있어요. 하지만 수익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팔고 있는 게 꽤 있고요. 그 다음에 빠졌어도 오히려 더 사야 될 것들 금방 올라갈 것들 갖고 있기 때문에 전략대로 계획대로만 간다면 분명히 손실 복구하고 돈 벌 수 있다. 저는 뭐 다 손실 나고 하나 올라갔던데 뭐 그거하고 돈 벌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코스닥 시장이 올라가다가 이제 한번 하락이 나온 거고요. 이게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겠고 많이 빠진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락 이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떨어질 수 있는 지점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올라갈 수 있다? 지수는 힘이 없을 것이다. 결국은 종목으로 대응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종목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오늘 이 내용에 제 생각에는 만족 못할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체크하시고 종목 체크하시고 잘 대응하시고 잘 모르겠다 하시면 이 회원 가입하시는 거 망설이지 마시고 제대로 장중에 방송 들어가면서 회원 가입하신 분들은 아침 8시부터 15시 30분까지 실시간 인터넷 방송 계속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방송 장중에 맨날 하니까 매수매도 문자로 나가고요.
보유 종목 수시로 상담해서 포트폴리오 만든다. 예, 이렇게 하면서 가입하는 거 망설이지 마시고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예, 보시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편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또 시장 더 체크해서 내일 시장도 확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건강 나갈게요.